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미래융합연구원 정기지식공유 모임을 통해서 기업 지식 재산 전략 핵심 체크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IPO 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식 재산권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면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과 저작 인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처음 부분에서는 총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중에 특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허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술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또 우리 기업을 부각시키는 발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특허를 내야 되겠구나 또는 우리 마케팅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들이 투자를 받는다든가 그냥 VC로부터 좋은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국가의 사업을 과제를 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깊죠. 생각할 게 많은데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할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맞나? 좀 아까 우리 블로그에 좋은 식당이 나왔었는데 막상 가보면은 10명 없는 것처럼 특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생각도 많고요. 그럼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 비용을 꼭 써야 되겠느냐 또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야 되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얼마나 내가 어떤 스케줄 가지고 할까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더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더 고민이 있냐면은 우리가 들어본 게 있어요. 특허는 무슨 항아다? 돈 먹는 항아다. 물 먹는 항아도 아니고 돈 먹는 항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돈이 얼마나 들길래 돈 먹는 항아라고 할까? 사람들이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국내 특허 등록 비용을 하면은 출원해서 등록까지 하는데 310만 원에서 한 4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별 소요 비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출원할 때 150에서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대리인 비용도 있고 특허청 관람료가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뭐 120에서 통상 150 정도 합니다. 이 내외를 하고 있고요. 더 내용이 더 들어가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 의견제시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리인 사무소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심사를 거쳐서 완전히 등록이 됐다. 그러면 대리인 사무소에서 등록 성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이제 120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면은 1년차에서 3년차 연체료를 일시부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일시를 냅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거는 청구항수에 따라 다른 거고 시판을 비교했을 때에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통상 310에서 400이다. 내가 특허를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는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된 다음에는 매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차부터 매년 증가하고 4년차 때는 거의 한 20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차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해 관련해서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를 침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걸 누가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 소송을 걸게 되니까 분쟁 비용이 있어가지고 분쟁은 변호사 비용하고 변리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국내 출원은 등록하는데 300에서 400이 들어갔었지만은 해외 출원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는 속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만약 해외 출원 안 하면은 해외에서는 특별한 독점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독점을 행사하고 싶다면 미국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고 중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독점권을 가지면 중국도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된 바와 같이 미국은 한 800에서 900 정도, 중국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일본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은 EP죠. EP는 여러 국가가 있는데 하나를 출원하면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중국은 독일이죠. 그다음에 일본도 정도 걸리고 유럽은 3년에서 한 3.5년,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초기 비용은 각각 반 들어가고 450만 원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고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외 출원할 때는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나하고 경쟁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 제품이 제대로 팔릴 수 있는지 이걸 판도를 보고선 시장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대리인 사무소에서 받은 비용입니다. 받은 비용이 아니고 받은 견적서거든요. 습관인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100에서 150이다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실용신안은 80만 원 시작하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상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리할 때 이 정도 비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거절이 되면은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에는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성사금 등록이 되면은 성사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상표와 디자인입니다. 상표는 뭐 20만 원 기본 비용이 들어가고 성사금이 좀 들어갑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다가 중간학과 함께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비용이 있고 또 국내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뭐 기술성 평가 보고서라든가 해외 출원 지원용 기술 평가를 대리인 사무소에 일하다 볼 때는 이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연차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리인 사무소에서 연차료를 관리해줄 때도 한 5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또 번역료도 별도로 진짜 들어가는 거죠. 특허의 무용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허의 무용론을 주장해요. 이렇게 우리가 300만 원 드리고 400만 원 드리고 900만 원 드리고 특허를 등록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무효시효를 내가 받아가지고 특허가 또 무효가 될 확률이 68%를 그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렵게 등록받고 또 무효가 될 거면 굳이 왜 특허를 내야 되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 이거 얼마짜리 같습니까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네. 뭐가 5천만 원이냐면은 등록 특허 한 건을 무효화시키려면 5천만 원 정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 400을 들여가지고 특허 등록 받으려면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내 특허를 무효화시키려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은 들어가야만이 내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효시키려면 최소한 5천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만이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한 건이라면 뭐 5천만 원 정도 뭐 제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침해 합의에 5천만 원 쓴다 생각하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경호원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을 합니다. 내가 얘네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한 명당 몸값이 5천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면 4억이 되겠죠. 만약 내한테 여유자금 4억이 있으면은 얘를 치고 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4억이 없다고 그러면은 얘를 치기가 좀 힘들겠죠. 자, 이거는 더하죠. 등치가 더 좋죠, 이런들. 그럼 얘는 더 이제 죽이기가 힘든 특허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을 수 있어, 한 사람당. 뭐, 최소한 12명이면 12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저 상대방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 같은 친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사업할 때 어떨까요? 되게 든든하겠죠. 얘 한 명만 있으면은 뭐 어디를 가도 돼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지식재산권 특허를 캡틴 아메리카 같은 특허를 하나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캡틴 아메리카 같은 특허가 한 건이 아니고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여러 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대단하겠죠. 아주 비즈니스 하는 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기업의 존망이 달인 전쟁터죠. 우리가 당시 뭐 사이버에서 이렇게 놀고 그런 게 아니고 전쟁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얼굴 뭐가 묻어 있잖아요. 뭐 이 배우는 물감을 묻혔겠지만 실제 전쟁터에서는 피겠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내가 휘두르면 상대방 죽는 거고 상대방의 칼을 내가 휘두르면 내가 죽는 거고 우리 기업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설프게 할 일은 아닌 거죠. 비즈니스 자체가. 그리고 요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할 때도 만약에 제대로 비즈니스 할 거면 특허 출원하지만은 그거 아니고 취미생활이다 할 경우는 굳이 뭐 특허까지 생각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식 공유도 하고 우리가 특허 세미나도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설픈 지식, 어설픈 특허 지식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설픈 특허 지식이 공든탑도 내 비즈니스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와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전문가야, 나도 이만치 알아. 뭐 당신 말 듣겠어 하지만은 내가 안다 할지라도 더 특허 전문가의 얘기를 같이 상담하면서 좋은 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이거 비포 애프터군요. 뭐 여드름 남자였었는데 딱 보면 여자 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특허 전문가의 손을 빌려 특허 로펌의 손을 빌리면은 상당히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그림인데요. 자, 고양이도 표를 하고 있고 얘도 호랑이도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빨도 두 개죠. 수염도 다 비슷하게 나 있죠. 포즈가 비슷하죠. 얘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사운드를 딱 키면은 어흥하고 나겠죠. 얘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야옹하고 나겠죠. 이분 똑같이 걸리는데 뭐냐면은 고양이는 아무리 잘 키워도 호랑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바로 보면은 이 전 그림에 보면은 특허 상무소, 특허 전문가가 이렇게 멋있게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 로펌에 넘겨주는 기업에서 특허 로펌에 특허 출원을 유리할 때 넘겨주는 어떤 작품 자체가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라고 하면은 고양이를 아무리 키워내서 호랑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로펌에 우리 특허의 어떤 기술을 의뢰를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최소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정도의 기술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상세하게 시켜가지고 특허 전문가들 넘겨줘야만이 제대로 된 아까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그럴 때는 특허를 꼭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단연간 업무를 하면서 기업의 어떤 IP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는데 한 줄짜리 딱 세 줄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낼 때 실제 사업 진행하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가 진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사업 진행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가 즉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측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저번에 이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 이런 아이템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의 기호가 이러니까 이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챙기려면 이런 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 아무래도 서버의 속도하고 서버의 안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예측되는 구체적인 사람들, 불편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아주 일일이. 근데 그 파고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실제 사업 진행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파고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특허 등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처음에는 예전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점점 파고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전 거하고 다르네. 완전 좋은 효과가 났겠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퍼포먼스 있을 것 같아. 이게 특허 등록될 것 같아. 예전 거랑 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등록 포인트를 찾으면은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설득 논리를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우리가 치료한 다음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등록 논리에 맞으면은 등록을 주는 거고 논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은 등록 포인트에다가 설득 논리를 제대로 붙여서 특허 출원에 활시를 당기면은 특허를 등록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특허 출원 한 번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업무상 늘 겪는 경우이 뭐냐면 오늘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특허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루나 이틀 후면 전화가 와요. 생각해보니까 뭐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거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허는 한번 출원하면은 거기다 내용을 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출원본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출원을 개량 출원을 내야 됩니다. 별도의 출원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출원에 다 내용을 넣으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별도의 시트에다가 자유롭게 써놓는 겁니다. 오늘 길을 걷는데 어떤 생각이 났어. 그러면 내가 녹음을 해놓든가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이 써놓고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펌할 수 있고요. 생각날 때 기록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그때 느꼈던 게 뭐였지라고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록해 놓은 것들을 특허 도kum에다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오늘 적은 거, 내일 적은 거, 한 일주일 적은 걸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주면 좋겠죠. 자, 그럼 산업재산권 앞에 살펴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속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특허권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에요. 그리고 실용신앙은 10년. 그리고 디자인은 특허가 똑같죠.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이에요. 근데 이 다른 세 개와 다르게 이 상표권은 뭐냐면은 연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연마다 내면은 반영구적으로 내 권리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하고 실용을 하나를 묶을 수가 있어요. 또 디자인을 묶을 수 있고 대략적인 느낌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한다. 자, 그러면 특허와 디자인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공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받아야 될 거는 출원하기 전에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허와 디자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특허 출원할 거야. 외부에 이미 전시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신규성 위제 조건이라고 해서 1년 내에 내가 공개한 다음에 1년 내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거에는 권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와 디자인은 무조건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상표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표가 있는데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그 점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는 내가 사용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미래융합연구원인데 이걸 계속 사용하다가 이미 사용해서 전월에 내다가 나중에 우리가 때가 돼가지고 그냥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예, 나중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똑같은 요거와 우리 거하고 등록 상표만 없으면 일단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특허 디자인과 상표. 근데 이거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아까 특허하고 디자인은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늘 겪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 투자자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우리가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허 출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개발도 안 했는데 개발할 거를 그냥 인터넷에 미리 그냥 등록을 해버려요. 하여튼 뭐 올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개된 거에서는 권리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내가 공개했던 뭐 기술 개발 로드맵 문서라든가 기사 내용들이 선행 기술로 검사돼가지고 우리 특허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기술 내용은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넣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 안 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실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 줄딱동실 앞니다이다 니일이다. 보통 우리가 그냥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다가 일을 맡기거든요. 돈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사무소 돈 주고 맡기니까 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 사무소에다가 일을 맡길 때는 누구 일일까요? 특허 사무소 일일까요? 특허 사무소 일을 해주면 결국은 내 일이거든요. 나하고 출원이하고 기업하고 특허 사무소 같이 뭔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최대의 어떤 좋은 특허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기업의 오너하고 직원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의 직원이 이거 내가 아는데 우리 오너 난 어차피 이따 떠날 거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특허에 게을리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특허 사무소와 기업도 주택 동시에 되고 기업의 오너와 직원도 특허 관련해서 주택 동시에 됩니다. 자, 일일이 챙겨라 방치하지 말라. 여기 보면 히딩크거든요. 왜 지금 행간에 치고 있을까요? 승리를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히딩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되게 통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챙겼다는 거예요.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누가 드는 거지 패스.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나올 때 전문가한테 특허 로펌한테 막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기겠었는지 잘 됐나요? 뭐 하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일정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명 내용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잘 작성이 되었나요? 라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을 해야만이 분명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안 물어보면 너만 손해. 그냥 아는 척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특허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특허 출원, 특허 등록, 뭐 불복 심판, 사실 생소한 거거든요. 우리가 특허만 명세서를 특허 로펌에서 우리한테 주면은 내가 봐도 내가 준 기술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잘 썼겠지.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단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의견 제출 통지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만약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끄덕끄덕 소리나 완전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학문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이제 모든 특허는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 내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1년 6개월 공개되기 전에 그 건이 만약에 이제 등록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1년 6개월 되기 전에 등록 결정이 났는데 이제 등록 결정이 나면은 등록료를 납부해야만이 진짜 특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두 건을 등록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리인 사무소 했으니까 등록이 되면 송사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돈이 없었던 거여서 한 건은 내가 송사금을 주고 등록을 하고 한 건은 내가 나중에 이거 등록된 거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따로 내가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고서 한 건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놓쳤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그럼 그때 이제 해당 변리사한테 그런 자기 사정을 얘기했으면 변리사가 잘 안 됐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근데 모든 특허는 뭐냐면은 아까 뭐랬죠? 공개가 되면은 등록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 상태에서 등록료를 안 내도 공개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내가 이걸 등록 안 시키려면, 그러니까 등록 여부는 확인했으니까 등록 안 시키고 나중에 출원해서 이제 등록을 받으려면은 취하라는 걸 해야 돼요. 특허 취하, 출원 취하. 그러면은 공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알았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놓쳐버린 기회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파일로 전송하는 것을 출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면은 이제 출원 공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 의무는 뭐냐면 우리 출원을 할 때 특허청 심사관이 이걸 심사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서 특허청에서 심사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허를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규성이 있느냐, 진부성이 있느냐, 탄화성 이용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되고요. 등록이 되고 만약에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은 2개월 내에 이 건이 왜 등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견서 보정서라고 하고요. 의견서와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은 특허가 결정이 되는 거고 거절 해소가 안 되면은 특허 거절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특허 거절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재심사, 아까 이제 뭐 비용이 100에서 얼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재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재심사에서 다시 안 되면은 거절 불복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특허 보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총 보면은 출원부터 요 거절 유무 나올 때까지 10에서 13개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특허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특허청 담당하시는 분이 한 10개월 정도면은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기업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혼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번호 다 번호거든요. 최소한 세 가지 번호가 있어요. 특허 출원 번호, 특허 공개 번호, 특허 등록 번호. 특허 출원 번호는 뭐냐면 왜 출원했을 때 특허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때 가는 권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은 그때 해당되는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21 출원 번호 10-2000 이 번호가 나와서 이거는 10은 뭐냐면 특허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이 번호를 가지고 출원 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개되면은 여기 이제 공개 일자가 나오고 여기 공개 번호가 나옵니다. 공개 번호가 나오고 심사를 거쳐서 진짜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료까지 납했다. 그럼 등록이 되는데 그때 하면은 여기 이제 공고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출원 번호, 공개 번호,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등록이 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이 출원 날짜 4월 28일부터 20년간 독점권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구 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은 상세한 내용에 상세한 설명에 기술력이 쫙 써 있거든요.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상세한 내용에 써 있는 권리 내용의 권리 내 권리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특허 청구 범위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분광 장치인데 가스 펄스 부하고 제어부를 가지고 있는 분광 장치가 내 기술입니다라고 내 권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예. 이제 뭐 제품 기업도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때 출원해놓고 제품은 언제쯤에 공개를 제품을 실제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뭐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 이 출원만 해놓고 그냥 예, 예.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이 부분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 사이트고요. 키프리스 특허증 제출하는 건데 KIPRIS 5할.KR 여기 가시면은 키프리스 5할.KR이죠. 여기 가면은 검색어를 넣으면은 무료로 어떤 여기 보면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다 무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특허를 내가 검색하기 때문에 딱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검색어를 집어넣는 거 제가 해서 대출 앤드 한번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1737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합니다. 해당 건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은행에서 출원을 했구나. 공개는 언제 됐고 등록은 언제 됐구나. 이거는 법적 상태가 특허 등록이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공개 정보를 볼 수 있고 공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고 정보를 딱 클릭을 한다. 없어져 버리네. 한번 뭐를 만져주시면 돼요. 배터리 네네. 갑자기야. 그랬더니 이 등록 공고가 나오려면 이 특허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만약에 통합 행정 정보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언제 2013년 11월 14일 날 특허 출원이 돼서 선행기술 언제 의뢰해서 이현 제출 통지서가 거절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나온 거죠. 2015년 6월 15일 날 나왔구나.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특허 등록 결정이 그때 됐구나. 그래서 등록 결정이 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납부를 하면은 이후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많이 성공하길 원하죠. 사실 그림에 떠 있는 거 많아요.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잘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는 보통 내가 특허 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허 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업을 안 하면서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걸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업적인 특허 사업적인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사업의 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고요. 사업은 이윤을 내기 때문에 사업가는 특허를 돈을 버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허를 자신을 방어하고 경쟁업체를 제재하는 무기로 적절하게 잘 사용해라. 그리고 특허 소송, 특허 소송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특허 소송을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특허를 많이 생각하는데 특허뿐만 아니고 실용신뢰라든가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사업에 엄청나게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용신뢰는 무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진출하시는 분들은 실용신뢰를 상당히 사용하면은 10년여가 짧은 것 같지만 그걸로 회사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o make money, to spend money.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아끼지 말고 좀 더 좋은 명세서를 쓰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한 특허,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등록을 받으면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좋은 분 있으시면 같이 가지고 좋은 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특허 명세서 초안 검토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업이 특허 명세서를 쓸 시간이 없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제대로 잘 나열해서 특허 도구에 넘겨주면은 특허 명세서를 써오는데 특허 명세서를 내가 검토하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허 대리인의 스타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 스타일 인정을 해주고 우리 의견이 있으면은 잘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아니까 나 우리 이제 그 KIFC에서 특허 배웠으니까 좀 알아. 이거 해주세요. 뭐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이 내용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서로 간 소통되게 얘기해주면 소통되게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많이 하나의 팁인데 나중에 이 명세서를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다 요거 코멘트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명세서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 코멘트를 딱 넣으면은 딱 두 줄이잖아요. 이 코멘트를 딱 넣으면은 이 받은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다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검토를 보신 다음에 뭐 이러시면 수정된 사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 대리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여줍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